정부가 집계한 농경지 피해는 3만 3천여 헥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4배에 이릅니다. 특히 충남과 전북 등지 상추와 멜론 재배시설 피해가 큽니다. 폐사한 가축은 닭을 중심으로 80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최근 상추를 비롯한 신선 채소 도매 가격은 한 달 만에 3배 정도 뛰었는데 얼갈이 배추의 경우 하루 만에 10%나 뛰었습니다. 민생경제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에 둔 정부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일단 상추와 깻잎, 양파, 닭고기 등 가격이 급등한 5개 품목에 대해 할인 쿠폰을 지원합니다. 닭고기는 다음 달까지 3만 톤 수입 물량의 관세를 낮추고 병아리를 얻기 위한 달걀도 수입합니다. 상당 기간 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상추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을 지원하는 등 여름철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개는 피해 규모가 전체 사용 마리수 대비 0.6% 수준이나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폭염과 태풍 등 기후뿐만 아니라 다른 악재도 줄줄이 겹쳐서 추석 물가도 우려됩니다. 우유값도 곧 인상될 것으로 보이고 흑해 곡물 협정 중단으로 국제 곡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1,500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인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해 현장을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는 물가가 9월까지 변동성을 보이다 10월 이후 2%대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보다는 빨리 현장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복구 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그런 예산은 현재 정부에서 상당 규모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신속히 현장의 수요 필요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국제유가도 오펙 감산 효과와 중국 수요 회복, 이상기후로 상향 압력을 받고 있어 물가 관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마구잡이로 뒤엉킨 나뭇가지와 풀들이 바다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항만에 줄이어 정박한 배들이 마치 땅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할 정도입니다. 군데군데 놓인 흰색 플라스틱 용품과 스티로폼도 보입니다. 폭우로 하구뚝 수문이 열리자 금강 상류에서부터 서해까지 밀려온 장마 쓰레기들입니다. 항구에서 10km나 떨어진 서천군 마서면의 작은 해변에도 끝모를 쓰레기 행렬은 이어집니다. 바람과 해류를 타고 서천군 일대 서해안을 따라 곳곳에 널린 겁니다. 폭우가 내린 지 닷새도 채 되지 않았는데 바다로 쏟아진 부유물은 무려 1,000톤에 달합니다.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치워봐도 다음날 비가 오면 금세 다시 쌓여버리다 보니 작업엔 끝이 없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비 오고 오면 작업을 못 하잖아요. 또 오늘 밤에라도 상류 측에서 200mm 이렇게 왔다 하면 또 내려올 테니까. 어민들은 매해 찾아오는 장마 쓰레기들이 어망을 망치거나 어선을 손상하는 일이 허다해 생계를 위협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쓰레기 때문에 배들이 현재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항을 해야 되는데 출항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쉴 새 없이 퍼부은 비로 충청권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쓰레기 폭탄까지 맞닥뜨린 지역의 고민도 깊어져 갑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와 한 달 만에 찾아온 태풍 흰남노,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는 장마 이후 20일 동안 전국 평균 강우량 500mm를 훌쩍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극한 호우가 일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남쪽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가 북상하는 강도가 강해지고 찬공기의 강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공기가 충돌하는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강한 불안정으로 인해 강한 호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라진 기후변화에 비해 재난 체계의 대응은 한두 단계 뒤처져 있습니다. 현재 국가 기반 시설은 대부분 강수량 100년 빈도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울 기준 시간당 100에서 110mm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비는 이 기준마저 훌쩍 뛰어넘습니다. 30에서 50년 빈도가 적용된 지방 하천은 그만큼 더 취약해 큰 비가 오면 범람이나 제방 붕괴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런 재난 관련 시설들이요, 30년 내 빈도라든지 또는 시설에 따라서 뭐 50년 빈도라든지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그걸 대응할 정도의 어떤 대비책을 수립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는 그러한 기준도 좀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기준을 높이고 새로 시설을 정비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강제 대피령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하차도를 위험지역에 대해서 비가 오면 차선 차단한다든가 정말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대피 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단 0.1%, 1%의 확률만 있더라도 그렇게 차단해야 되고 그거를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시민의식도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로 진입하며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기상재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적극적인 정책과 빠른 대처만이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수도권에 벼락과 함께 쏟아지기 시작한 비. 피해가 우려될 정도의 호우로 변해가자 경고음과 함께 재난 문자가 울립니다.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알림이 울리면서 저희 동네에 시간당 몇 밀리미터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침수가 우려된다 이런 문자가 오니까 올여름 수도권에 시범 적용 중인 극한호우 재난 문자입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를 넘는 경우 수도권 읍면동에 발송됩니다. 다른 지역은 아직 극한호우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장마 기간 수도권 이외 77개 지역에서도 발송 조건을 웃도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극한호우 재난 문자를 받았다면 생명을 구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장마 이후에도 극한호우가 내릴 가능성은 큽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재난 문자 전국 확대를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 문자를 당장 확대하기에는 기상청 상황도 여의치 않습니다. 전국 9곳 지방청에서 재난 문자 발송을 결정할 수 있는 훈련된 예보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취약 시간대 재난 상황을 인지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재난 문자를 최대한 빨리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의 협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트럭 한 대가 폭포수처럼 흙탕물이 쏟아지는 지하차도를 간신히 빠져나갑니다. 거친 물길 탓에 차량 바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제 글리 물이 들어가니까 시동이 꺼지더라고. 그다음부터 시동이 안 터져서 그냥 우리 차만 버렸어요. 그냥. 저기 얼마 안 나오는데 벌써 차가 잠겼더라고, 우리 차가. 이렇게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하는 차량 침수 피해. 지난해에는 침수 사실을 속인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금감원이 단속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었더라도 이후 차량 관리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더 오래,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습기 제거입니다. 먼저 차 문과 트렁크, 보닛을 모두 열어둔 채 햇볕에 바짝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물 웅덩이를 통과했다면 이후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있는 제동장치를 건조해야 합니다. 빗물에 갇혀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경우 무턱대고 만지는 건 위험합니다. 대신 정비소에 연락해 견인한 뒤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하는 게 안전합니다. 운전석의 앞쪽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습기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면 곰팡이가 있게 되고 결국 냄새로 나타나게 되고 습기가 있으면 오히려 부품이 부식이 더 되겠죠. 자동차 부품에 녹이 쓴다든지. 이 과정에서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사후 관리 비용 전부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당시 약관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인도 이슬람 예술의 걸작으로 불리는 타지마할. 순백색 대리석의 웅장한 건물과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의 모습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건물 뒤쪽을 끼고 오르는 야무나 강은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수위가 위험 수위에 불과 40cm 모자란 152m까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और अब हमने अपनी लाइफ में पानी देखा है इतना हमारे बच्चों ने भी नहीं देखा होगा अब देख रहे हैं बच्चे मगर हमने जो देखा है पहला पानी देखा है इतना ज़्यादा पानी 강물은 타지마할 외곽 붉은색 사암 성벽 윗부분까지 도달했습니다. 강물이 더 불어나 이 성벽을 넘어서면 흰색 대리석 벽면에 닿아 벽이 손상되고 일부 시설이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성벽을 넘어 타지마할이 침수된 것은 1978년이 마지막이었는데 당시 수위는 154.7m를 기록했습니다. 야무나강 상류와 가까이 있는 유명 관광지 붉은 요새는 이미 대부분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우기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인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 관련 사고로 600명 넘게 숨졌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यहाँ बाढ़ आ गई मेरे तो सामानों सब डूब गया कोई सामान नहीं बचा 3 गाड़ी डूबी गई और सब सामान डूब गया घर का कोई सामान नहीं है मेरे पास हमारा खाली कपड़े हमको तो नाव से निकाला गया था. 남미 콜롬비아 중부 산악 지역에서는 밤새 이어진 집중호우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집과 자동차들이 순식간에 진흙 속에 파묻힌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Bueno, sobre las 11:15 de la noche del día de ayer se presenta una avenida torrencial en jurisdicción del municipio de Quetame, exactamente en la vereda Naranjal. Esto debido pues 이번 산사태로 주민 10명 이상이 숨졌고 인근 지역과 연결되는 주요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도로에 설치된 안내판에 화씨 110도, 섭씨 43도가 넘는 기온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며 결국 기록을 깼습니다. Well, this is the 19th day in a row that it's been over 110 degrees in Phoenix. And so this is not a record anyone wanted to break. 약 50년 전인 1974년에 18일 연속 화씨 110도 이상 최고 기온 기록을 깨고 역대 최장기간 폭염이 지속된 것입니다. It's like you open an oven door and it's the heat wave. Like when you open like an oven, that's what it feels like. Exactly what it feels like. So if you're like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도 펄펄 끓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최고 기온이 41.8도로 그동안 로마에서 관측된 기온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스페인과 그리스 등도 폭염이 휩쓸고 있고 이로 인한 산불까지 극성입니다. 문제는 북반구를 휩쓸고 있는 폭염이 이번 주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o repeated high nighttime temperatures are particularly dangerous for human health because the body is unable to recover from sustained heat. This leads to increased cases of heart attacks and death. 전문가들은 폭염은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라며 매년 수십만 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시내 한복판. 약국 표지판의 현재 온도는 46도입니다. 하지만 유명 관광지마다 각국에서 날아온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찌는 듯한 날씨에도 물을 얻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Vabbè, siamo arrivati da poco e effettivamente fa caldo e l'acqua aiuta, ecco. Poi insomma fresca e una bottiglia riutilizzabile.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에 관광객들의 안전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È tanta roba, tanto caldo, tanto non siamo abituati, non è che veniamo dal Piemonte, fa caldo lì ma non come qui è veramente allucinante.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관광지도 대부분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야외 활동과 이동이 많은 관광객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각국은 관광객들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는 관광명소 곳곳에서 물병 등을 나눠주고 그리스는 아크로폴리스에서 관광객이 쓰러지자 이곳을 일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등도 한낮에 실내에 머물도록 당부하는 한편
곳곳에 쉼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만 탈수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가 20% 늘어나는 등 온열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 l'Italia svetta in questa triste classifica con 18.200 decessi prematuri nel 2022 dovuti al caldo, alle ondate di calore. 폭염과 산불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여행 성수기도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전통적인 여름 휴가는 7월과 8월이지만 4월이나 5월, 9월과 10월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몰리는 서유럽을 피해 북유럽으로 눈을 돌리는 여행객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지난 5월 22일 SNS에서 급속하게 퍼져나간 사진입니다. 첨부된 글에는 속보 펜타곤 근처에서 폭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보다 2달 전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때문에 큰 소동이 났습니다. AI에 의한 가짜 사진, 가짜 정보 폐해가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AI 규제를 놓고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AI 위험성 관리 유엔기구 창설이 거론됐습니다. We urgently need to shape the global governance of transformative technologies because AI knows no borders. 유엔 사무총장도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I therefore welcome calls from some member states for the creation of a new United Nations entity to support collective efforts to govern this extraordinary technology.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AI 규칙의 일방적 적용, 일부 선진국을 위한 배타적 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个别发达国家为谋求科技霸权，构建排他性小圈子，以种种借口和行动恶意阻挠他国技术发展。 이처럼 AI 국제통제기구 창설을 놓고 서방국과 중국, 러시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유엔은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오데사에 러시아가 이틀 연속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남부작전사령부는 오데사 지역에서 최소 12명의 민간인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Не спал, повезло.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живу. Увидел красное окно, что вспышку увидел, среагировал, успел спрыгнуть за кровать, и повылетали все. 우크라이나 공군은 오데사 지역에서 63기의 목표물 중 자폭 드론 23기와 순항 미사일 14기 등 37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7일 크림 대교에서 폭발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차량용 교량 일부가 붕괴한 사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하고 대대적 보복 공습을 가했습니다. 특히 오데사는 흑해 곡물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곡물이 해상으로 수출되는 핵심 항만으로 이틀 연속 대규모 공습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의 키로브스케 지역 군사훈련장에서는 대형 폭발에 이은 화재가 발생해 2천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지 않았으나 러시아 보안당국과 밀접한 텔레그램 채널들은 우크라이나의 야간 공습으로 인해 탄약고가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건 직후 공습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장은 성명에서 크림반도에 대한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며 적이 피해 정도와 사상자 규모를 은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 공격 사실을 즉시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18일 흑해 곡물협정 중단 이후 곧바로 강공을 펼쳤습니다. 수송선에 대한 공격 협박을 되풀이하면서 실제로 항구 도시 오데사에 연이틀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які були атаковані. Сьогодні зберігалося близько 1 мільйона тонн продовольства. Саме той обсяг, який вже давно мав би бути доставлений в країни-споживачі в Африці, в Азії.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건부지만 협정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А главное, именно реализованы все, без исключения, ранее согласованные принципы участия России в этой сделке. 복귀 조건은 러시아 농업은행의 국제은행 결제망 재연결 등 러시아에 대한 주요 제재의 해제입니다. 물론 서방 측의 수용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That Russia is using food as a weapon of war, not just against the Ukrainian people, but against all the people in the world, especially the most underdeveloped countries who depend on grain from the region. 이런 가운데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은 자신의 공식 텔레그램에 벨라루스에 도착한 용병을 환영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Достойно воевали! Вы сделали для России очень много. Сейчас т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на фронте, это позор, в котором нам не нужно участвовать. 야간 촬영이라 얼굴이 보이지는 않지만 음성과 외모의 윤곽을 보면 프리고진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24일 무장 반란 중단 이후 프리고진의 소재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신림선.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2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신림역 승강장은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미 꽉 찬 열차에 올라타려면 다른 승객들 사이를 힘겹게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림선 열차는 다른 경전철보다 입구와 내부가 좁아서 타는 것도 서서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껴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서울 북동부를 이어주는 경전철 우이신설선의 퇴근 시간 상황도 비슷합니다. 쫓기는 시간이 좀 많이 있죠. 이 시간대하고 오전 이제 7시에서 9시 사이 굉장히 복잡한 혼잡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2칸짜리 미니 열차인데다 승강장도 넓지 않아서 열차를 기다리는 줄이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까지 이어집니다. 승강장에 사람들이 꽉 차다 보니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는 아예 운행을 멈추고 계단처럼 쓰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입구역과 보문역 등 환승역에서는 승객끼리 몸을 부대끼며 고성이 오가는 일도 잦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에서 가장 붐비는 정릉역과 서울지방병무청역의 혼잡도는 150% 수준. 정원이 100명인 열차에 150명이 탄다는 뜻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280%, 9호선 200%와 비교하면 나아 보이지만 붐비기로 서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신도림역보다 혼잡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열차 칸수에 딱 맞춰 승강장을 설계한 거라서 혼잡도를 해결하기 위해 열차를 더 늘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규모 시설을 증설하려면 매사는 말할 것도 없고 다시 하는 거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될 거 아니겠어요? 장래 확장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두 경전철은 기관사 없이 무인으로 운행돼 안전사고에도 취약합니다.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데 탈 때 사람이 끼는 경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애초에 성급히 경전철을 시공하다 보니 수요 예측에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시민 안전과 편의는 뒷전으로 밀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가정집에 들어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 곧이어 임대차 계약서와 컴퓨터 저장 장치를 압수하겠다고 알립니다. 이렇게 체포된 전세 사기 일당의 총책 30대 A씨의 직업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인 만큼 범행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계약을 직접 진행할 중개보조원과 바지 임대인을 모집하고선 전셋값을 매매가 수준으로 부풀린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치르는 이른바 동시진행 방식을 썼습니다. 부풀린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르면 남는 차익을 챙기거나 건축주에게서 사례비를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집의 소유권은 바지 명의자에게 넘기고 파산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파산 신청을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일당이 재작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집을 사들여 임대하면서 세입자 153대로부터 떼먹은 돈은 353억 원에 이릅니다. 대리인 통해서 했다는 게 많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이 전세가가 생각보다 이제 좀 많이 높고 뭔가 매매가와 이렇게 차이도 별로 없다는 게. A씨 등 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한 경찰은 이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와 범죄 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에 이용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 수 없도록 몰수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중개보조원 2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유동성 위기로 돈 구하기 어려웠던 지난해 11월. 5대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신용점수는 899.4였습니다. 이 점수가 지난 5월 922.6으로 20점 넘게 뛰었습니다. 신용이 900점이 넘어도 돈을 못 빌리거나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는 겁니다. 새마을금고 사태 때문에 뱅크런 우려도 좀 커지고 있고 점수로 치면 한 2등급, 신용등급 3등급도 대출 이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좀 안 해주려고 문턱을 좀 높이는 것 같습니다. 은행권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줄곧 상승세입니다. 정책 금융상품 취급이 늘며 잠깐 내려오나 싶었는데 최근 연체율이 오르자 은행이 보수적인 대출 기조로 돌아선 겁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보다 연체율이 높고 상승 속도도 빨라 건전성 관리에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연체율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할 경우 전체 대출자의 평균 신용 등급과 점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중저신용자는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대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돈이 시급한 경우 불법 사금융을 찾을 위험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한자리에서 45년째 미용실을 운영하는 장선숙 원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가뜩이나 매출도 줄었는데 내년에 오를 인건비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확 내란지는 느낌이에요. 그냥 차라리 나 혼자 몇 시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직원들 월급 신경 안 쓰고 내보내고 혼자 하는 것이 낫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인 곳은 이 같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온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편의점 점주들 단체는 일본을 능가하는 최고 수준의 임금을 주게 됐다며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경제계 역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불가피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내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시설 이런 걸로 이제 대체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문을 닫는 기업들도 많아질 거다 이런 점이 우려되죠. 결국은 근로자들의 그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거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10,000원을 제시한 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번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에 분통을 터뜨리며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며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나 비생산적인 논의를 줄이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